결혼한 지 2주년이 된 부부입니다. 저는 올해 29살입니다. 신랑은 저보다 4살이 많아 33이고 신랑 위로 1살 차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저에게는 시누이죠. 연년생이라 그런지 둘이 서로 대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가만 보면 신랑이 동생이면서 누나 하나만큼은 끔찍하게 챙겨요. 신우는 현재 돌싱입니다. 4개월 전에 이혼했어요. 이유는 신랑도 시어머니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임신 3개월인 사실을 신우 남편 쪽에서 몰랐을 리는 없겠고 분명히 신우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혼을 당했으니 신우 쪽에서 무슨 잘못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쉬쉬하는 분위기라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번 신정에 찾아뵈었을 때도 평소라면 자빌 같은 거라도 시키셨을 텐데 맨발로 뛰어나오듯 저를 반겨주시고 아무 일도 안 시키신 데다가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며칠 전 구정 때 찾아뵈었을 때 사건이 터져버렸네요.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지만 아이 소식이 없습니다. 불임검사는 따로 받은 적이 없어요. 누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는 것도 두려운 부분이 있기도 했고 아직 저도 나이가 어린 편이니 조금 더 시도해보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정 때 가족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만 따로 부르시더니 평소에 대하는 말투와 전혀 다르게 다정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소식이 없는 걸 보니 문제가 있어도 있는 것 같으시다며? 그 문제가 저한테 있든 신랑에게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시라고요. 둘이서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저를 위로해주시는 말인 것 같아서 조금 감동스럽기도 했는데 주저하시다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시며 그런 말을 꺼낸 이유를 말해주시더군요. 신우아이가 곧 있으면 태어날 텐데 그 아이를 저희 호적에 올려서 키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표정 관리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왜 신우의 아이를 키워야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은 신우도 이제 3살 끼를 찾으려면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녀인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딸려 있으면 재혼이 힘들고 따로 회사에 다니거나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해도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신우가 형편이 안 되는 게 제가 그 아이를 제 자식으로 키워야 할 이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키운다고 신우가 저희 결혼할 때 도와준 게 하나라도 있냐고 따졌어요. 결혼할 때 시댁 형편이 안 좋아서 친정 쪽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신우가 결혼할 때는 저는 신랑과 연애 중이었는데 그때 신랑에게 들은 바로는 신우가 있는 집에 결혼하기 위해 혼수를 빚을 내서까지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사천의 예단비까지 비용이 상당했고 신랑이 세세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신랑이 그때 누나가 불쌍하다며 자기가 모은 돈을 주네 만에 그러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 제가 뜯어말렸어요. 오빠 나랑 결혼할 생각 없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모은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돈을 전부 신우 시집 가는데 줘버린다니. 그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고 발악을 해서 겨우 못하게 막았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고깝게 보던 이유도 그때 제가 반대를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우 시집 가는데 시부모님이 큰 빚을 지셨기 때문이죠. 덕분에 우리 결혼할 때는 돈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 5천이 전부였고 신혼집 구하는데 모자란 비용은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셨어요. 아무튼 그런 섭섭한 부분이 저는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져서 남아있는데 저한테 고마움을 느끼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고작 한다는 말이 신우 앞길을 위해서 신우아이를 제가 받아서 키워달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신우하고 시아버지하고 따로 있던 신랑을 불렀어요.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일단 주차장까지 데리고 나와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만 보니 신랑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차 안에서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말을 꺼내려고 하니 제 말을 순식간에 잘라먹고는 자기가 키우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우리 누나 불쌍하다고 하면서 아기를 중간에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키우는 거니 아이도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믿지 않겠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그 아이를 키우는 중에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 좋은 형제가 되지 않겠냐면서 꼭 신우의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분해서 눈물이 저절로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내가 5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 맞는지 정말 그런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차 안에서 서로의 의견만 소리를 질러대며 싸우다 지쳐서 신랑을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그 길로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이 사실을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있나요? 그냥 신랑하고 싸워서 친정으로 혼자 와버렸다고 했는데 친정아버지는 저를 꾸짖으셨어요. 명절날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가 어디 너 혼자냐고. 부부가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어디 어른들 다 계시는 명절날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냐며. 아버지께는 제가 신우애를 키우게 생겼다는 말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머니는 화내시는 아버지한테 좀 진정하라고 뜯어말리시고 있고
평소에 신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에 짐 싸서 온다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친정엄마한테는 스트레스 받는 일 전화로 떠들은 적도 한 번도 없었으니 엄마는 대번에 무슨 큰일이 나도 난 건지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결국 엄마한테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성격에 그 길로 시댁에 가서 죄다 뒤집어 놓으실 것 같아서 어머니도 아버지한테는 따로 말을 안 하셨어요. 친정에 가 있으니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계속 오더군요. 어찌나 상냥한 말투로 말을 하시는지 포기를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서 신우애를 떠맡길 궁리만 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랑한테도 전화가 와서 친정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리고 상의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의해보자는 게 신우아이 우리가 떠맡게 될 판인 걸 상의하자는 거냐고 물어보니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일단은 우리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라는데 엄마한테 벌써 말했다고 하니 저보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노발대발 하더군요. 화내는 걸 보니 잘못된 거라는 걸 인지하고는 있는가 보네 하니까 또 조용해지네요. 연애할 때 다른 문제로 속썩이는 것도 없고 착한 거 하나만 보고 집안 형편 뻔히 아는데도 결혼을 결심한 건데, 이제 와서 보니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라는 생각이 다 들었어요. 결국 고민하다가 이쯤 됐으면 충분히 시댁에서도 제 뜻을 알 거라고, 어머니께서 시댁에 다시 가서 확실하게 싫다는 의사를 전하고 잘 풀고 오라고 하셔서 다시 그날 저녁에 차를 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우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서 있고 시어머니랑 신랑은 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신우아이 키울 생각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러 온 거라고 확실하게 제 의견을 전했어요. 결혼할 때 집도 거의 제가 해온 거나 마찬가지고 신우가 저희 결혼할 때 뭘 크게 도와준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식이면 저는 시댁과 연 끊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우가 저한테 욕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집 잘 사는 거 가지고 째는 거냐고 연연을 붙이면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우를 향해 지금 무릎 꿇고 엎드려 빌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말이 지나치다고 한마디 했죠. 제가 틀린 말 했냐고, 신우 결혼할 때 빚내가면서까지 지원해 주신 거 생각해보라고, 저희 결혼할 때 돈 한 푼이라도 받고 했냐고 따졌어요.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왜 여태까지 데리고 있었냐고, 저였으면 책임 못 질 상황이면 애초에 지웠을 거라 말하니 저보고 인정머리 없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며 또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자기 새끼를 어떻게 그러냐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데 참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자식한테 애착이 강하고 책임감이 있으면 애초에 왜 남한테 떠맡기려고 하는 거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가족이지 무슨 남이냐면서 쏘아붙이는데, 애를 떠맡기는 게 버리는 거지 가족 타령을 하고 있냐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면 어떻게든 돈 벌어가며 아둥바둥 키워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결국 말이 안 통해서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와버렸고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더니 저보고 가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주차장에 잠깐 차 대놓고 있으니 2시간도 안 돼서 아버지랑 함께 차에서 내리시더군요. 아버지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하신 게 이미 화가 날 때까지 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시댁에 다시 들어가니 신우가 뭔 생각으로 기어들어오냐고 소리를 지르며 문 앞까지 쫓아왔는데 제 뒤에 같이 써있는 저희 부모님 보더니 방으로 후다닥 도망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신우에게 왜 도망가시냐 차분히 말하니 도망간 게 아니라 잠깐 방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간 거라고 하고 다시 기어나왔어요. 양가 부모님과 신우, 저와 남편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화난 모습에 비해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따지시는 저희 부모님 말씀에 시어머니는 어차피 저랑 신랑 사이에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같이 키우면 금술도 좋아지고 하지 않겠냐며 어디서 생판 모르는 애 입양해 오는 것보다 신우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게 더 정이 가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셨어요. 신우는 옆에서 2년이나 애가 안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부터 노력한다고 되겠냐고 툴툴대더군요. 신우도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 결혼 3년 만에 가지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지 얼굴에 지가 침 뱉은 거 알고 또 묵비권을 행사하네요. 저희 엄마도 듣고만 계시다가 신우는 아이가 없어도 재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한마디 하니 신우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질 못하고 속에서 분통만 삭히고 있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말을 이어가시며 신우가 아이 엄마인데 엄마가 애를 키워야지 왜 애를 포기할 생각만 하냐고, 금전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그때 가서 가족들이 서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왜 해보지도 않고 여태까지 배불러 가지고 있던 아이를 버릴 생각만 하냐고 타이레듯 한마디 하셨어요. 누가 들어도 신우를 나무라는 말씀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새를 못 참고 얼굴이 활짝 펴지더니 저희 어머니께 사돈이 그럼 어디까지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옆에서 화만 꾹꾹 참고 계시던 아버지가 지금 저희가 이 자리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어이없는 소리 계속 듣기 위해 온 걸로 보이십니까? 라고 한마디 하시니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신랑은 옆에서 내내 죄송합니다 소리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결국 저희 엄마가 상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신우에게는 신우가 재혼을 하든 말든 그거는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말 꺼내지 말고 저희한테 이런 짐 지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식 자기가 책임져야지. 버거워서 못 살겠음 그때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라고 하셨어요. 부탁을 하라는 건 명령이나 강요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부탁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지만 신우가 일 안 하고 띵가띵가 놀기만 하면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신우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것 같으니 더 말하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신우 미래 때문에 아이를 애들 호적에 올리라 이런 이야기 하실 거면 차라리 사돈 내에 호적에 올리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갓난쟁이라도 저한테는 손윗사람 대접하도록 똑바로 교육시켜놓겠다고 하시며 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집안 뒤집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이혼시킬 수밖에 없겠다고 말하고 상황을 정리했어요. 며칠 전 일이라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랑하고는 관계 회복이 되질 않아서 그때부터 각방 쓰고 있어요. 밤이 깊어서 저 혼자 이렇게 사연으로 적고 있습니다. 아직 상황이 정리된 거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혼까지도 확실히 생각하고 있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는 진명이는 제 단독 명의로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을 구하는데 남편이 혼수해온 거 말고는 기여한 바가 없고 대부분이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자금이니 불만이 있어 보여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양가에 용돈 보내드리고 있는 것도 끊기로 했습니다. 각자 돈 관리 알아서 하고 생활비 제외하고 남는 돈은 알아서 관리하자고 했어요. 그 돈으로 시부모님 용돈을 드리던 신우한테 주던지 조카 선물을 사던지 생활비만 주고 나면 남는 돈은 신랑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시댁 행사에도 신우가 확실히 마음 고쳐먹고 진심으로 저한테 사과할 때까진 저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할도리는 앞으로 신우가 저한테 하는 거 봐서 하겠다고 말했어요. 누나라면 껌뻑 죽는 신랑이었으니 저보고 그건 너무하지 않냐고 몰아붙이는데 그게 너무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갈라서 자고 신우애는 오빠가 혼자서 키우면 되겠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입만 대빨 튀어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저랑은 집에서 서로 없는 척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도 그냥 있었던 일로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다만 이날의 일이 저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태까지 행복했던 결혼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